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핫한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술은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 큐비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닌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거를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 기업의 진짜 성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양자 컴퓨팅 초기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성장의 신호 정확하게 포착하려면 이 양자 컴퓨팅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8가지 신호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와 금융권이 채택한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고객과의 정부 프로젝트, 그리고 기술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멀티데모의 클라우드 통합, 그리고 현금과 자금 운용까지 살아남을 기반이 갖춰져 있는 기업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8가지 이 신호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양자 컴퓨팅 기업 탑 3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실제 돈이 되는 시장과 연결되는 기업들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기업까지 싹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양자 기업을 생각하실 때 이 기업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NIST, 그러니까 PQC, 표준 발표 채택, 이걸 여부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막상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표준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 금융권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하는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력이 발생?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기술과 서버 있죠. 이런 것들의 수요가 약간 락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투자 시에는 이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가 관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뭐지? 완전 딱 걸어 잠기게 되면서 상용화의 가능성과 이 구간만 넘게 되면 뭐야? 실현 속도가 바로 치솟아 오르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 통과 관문이 통과됐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누굴까?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요, QKD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거 익숙하죠? 아이온큐의 계열사입니다. 이 아이온큐의 계열사인 QKD는요, 세계 최초로 은행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계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NIST, PQD 발표에 따라서 레거시 암호를 대체해야 되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이거를 IDQ가 선점을 하면서 기존 글로벌 계약까지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아이온큐가 중심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요, M&A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M&A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떠오른 기업들 여러분들 떠오르시나요? 그 아이온큐가 옥스포드를 M&A를 했었던 이슈가 있었죠. 이게 왜 이제 기업이 성장할 때 중요하냐면, M&A는 단순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랑 인력, IP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건데, 이 초기 시장에는 빨리 이것저것 기술 잘하는 것들 갖다 붙여야지 이 통합 솔루션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이온큐입니다. 그러면 투자 시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M&A를 잘 하고 있는가를 잡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용화나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의 우위에 서고 있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이 M&A를 얼마나 빠르고 좋은 기업을 캐치하느냐인데, 이거를 아이온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면은 금방 시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 스텝을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 아이온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두주자에 있는 거는 지금 하드웨어라든지 뭐 포토닉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거를 빠르게 역량을 확보하고 통합까지 해가면서 경쟁력과 직결되는 단일 연구실에서 클라우드랑 네트워크까지 확장하고 있는 게 아이온큐다. 다른 순수 양자 기업에 대비해서 속도와 그 규모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멀티칩이랑 멀티노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리게티랑 아이온큐가 벤치마크 영상은 기술적인 스케일을 증명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양자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큐비트죠. 기업이 실제로 큐비트를 확장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 오류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다시 말해서 기술의 연구 수준을 넘어서 상용화까지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를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데모와 벤치마크가 안정적이 될수록 기술적인 낙관은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곧 상용화됐어, 검증됐어, 뭐 이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자의 신뢰도는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하게 되면은 기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락을 심하게 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칩과 멀티노트의 데모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리게티 컴퓨팅과 그다음에 아이온큐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멀티칩을 전략으로 큐비트 확장과 오류를 개선 가능성을 증명했던 이 기업들이 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6큐비트 멀티칩 시스템을 연내에 100% 큐비트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게티 컴퓨팅이 약간 좀 압도적이다. 그래서 기술 검증과 상용화 시점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리게팅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단일 칩 접근 방식보다는 냉각이랑 제어 문제를 완화해서 평가 기준 위에서는 우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탑3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유료 고객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인데, 당연하죠. 연구용 실험이 아니라 돈이 되는 시장에 나오고 있느냐를 지금 검증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매출이 잡히게 되는 거죠. 얼마 계약했으면 주가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죠. 최근에 아이온큐가 있었던 정부와의 뭐 협력 개발 소식, 뭐 이런 것들 어디에 납품했다, 이런 것들이 소식이 터져 나오면 이게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왜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AWS랑 AGURE 그리고 구글 그리고 클라우드 파트너십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최근에 스타트업 인수해서 계약까지 많이 갔던 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8가지니까 꼭 체크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아이온큐 확정 났네. 근데 만약에 아이온큐보다 주가 많이 눌려있던 거, 싼 거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꼭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를 싸게 붙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는 국가 펀드랑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의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게 양자 컴퓨팅 AI 쪽이죠. 워낙 성장 속도와 예측 가능한 이 시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빠르게 흐르면 시장 진입도 그렇고 파트너십, M&A가 빨라짐입니다. 기술 선점의 맥락에서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구글과 아이온큐를 좀 돋보일 수 있다. 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 우주와 에너지부와 협력한다 했던 소식이 아이온큐였죠. 미국과 EU 정부 양자 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이온큐와 구글이다. 대규모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연구 인프라와 생태계를 결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순 기업 투자 대비 국가 사업이라 하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정책 자금이 흐르는 것은 돈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표준의 생태계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기술 검증이나 통과됐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돈이 막상 흐르는 돈줄기를 캐치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5번째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보안 사건 암호 수요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양자 하면은 해킹의 위험, 이거를 보호하는 거죠. 양자의 내성 암호를 수요를 촉발시키기 때문에 QKD나 PQC 기업들이 매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기술 성형화가 속도가 붙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거 아이온큐죠. 정부 보안 사고로 PQC 그리고 QKD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계약에서 즉각적인 시장이 대응 가능한 게 여기서도
아이온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쟁사가 상용화 초기인 반면에 아이온큐는 여기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살펴보셔도 좋은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양자 클라우드 통합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GCP와 클라우드 양자 통합인데 일반 기업과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처럼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누구나 쉽게 누구나 많이 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일반 기업 연구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는 생태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용화 신호도 더 빨라지고 시장 규모도 확대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선점하게 되면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독점의 판단 길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 메인에 있는 게 마찬가지로 구글과 아이온큐입니다. 왜? GCP와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연구자에게 되게 손쉽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뛰어난 게 구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얘네들이랑 통합 속도를 선도를 하게 되면서 기술 성숙도에서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게 구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현금입니다. 현금은요. 순수 양자 기업은 대부분이 적자죠. 뭐 아이온큐도 막 매출이 올라갔다 또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현금 소진 속도와 추가 자금이 당연히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M&A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희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브로 여러분 성장하는 기업들을 체크하실 때 이렇게 체크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당연 선두주자로 있는 게 아이온큐입니다. 아직까지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요. 현금이랑 투자자산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런웨이가 가장 넉넉한 게 아무래도 아이온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리스크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큰 시장으로 양자 시장은 이럴 거예요. 2025년과 상용화 초기 시장을 M&A 틀에서 산업 응용이 확산이 되는데 5년 내에 빠르게 이루어질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이 잠식이 되면 5년 내에 이제 재편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처럼 잡아가는 구조가 5년 안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업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총합을 내려서 탑3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저는 특히나 요 두 기업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기업도 워낙 대기업도 있고 구글도 있겠지만 조금 성장 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이온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네트워크 이거 표준 채택됐다 했죠. 정부랑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플랫폼도 통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미 이제 생태계를 하나씩 다 제일 선두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얘 같은 경우는 멀티칩 그러니까 멀티노트 데모 이거 다 공개를 했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통합으로 마찬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서브 역할로 있어서 아이온큐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카테고리가 가장 중첩되는 것들이 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눌려 있거나 아니면 더 올랐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해드리겠으니까 차트랑 뭐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살펴보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달아놨으니까 요거 들어오시면서 투자 리포트 공부하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눌려있는 것까지 보석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게 상세한 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점은 저희가 아래 달아놓은 링크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텔레그램 방인데 저희가 매주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 요 세 가지 대장주들을 리포트를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려요. 이슈 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내가 타점이나 시장 방향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또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핵심만 딱딱 얻어가시면 돼요. 복잡하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지금 슬슬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주가가 170달러 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가파른 상승분이 나와줘요. 근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요 시나리오가 맞다면 보시는 것처럼 자, 흰색 자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흰색 자리오가 이렇게 지지하면
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 170달러 선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타점 잡아서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럼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온큐도 여기 차트가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시고, 아이온큐 브리핑 또 나왔죠? 70달러 선에서 마감해 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게 그러니까 저항을 생각하는 게 맞지만 힘이 강하다 보니까 뚫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엔비디아 아이온큐 비교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더 필요하신 자료들은 받아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